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황혼 로맨스 이야기 시작됩니다. 새벽의 공기는 언제나 지난 날을 불러왔다. 72의 김만호는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맞은편 의자에 앉은 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자리를 바라본다. 빈잔에 김이 오르고 고요 속에 그리움만 가득하다. 같은 시간 68배 박정자는 낡은 액자 속 젊은 날의 웃음을 바라보며 먼지를 털어낸다. 함께 찍었던 사진은 여전히 선명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누구나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견디며 아주 드물게 또 한 번의 시작을 맞는다.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의 노래교실에서 처음 마주쳤다. 익숙한 가요 반주에 모두가 목소리를 맞추던 순간 정자의 노랫소리가 만호의 귀를 스쳤다. 오래된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음색. 고개를 든 만호는 그 미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노래가 끝나도 마음속 울림은 남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복지관 카페에 들렀다. 정자는 늘 연한 라떼를, 만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나눈 사소한 대화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작은 웃음과 짧은 시선이 이어지고 말없이 건넨 사탕 한 알이 외로움을 녹여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장터에 갔다. 좁은 골목길에서 같은 무늬의 스카프 앞에 멈추었고 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깍두기를 건네며 웃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어 서로의 리듬은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설레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찬바람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은 하루를 채우는 표지가 되었다. 박정자 씨, 김만호 씨. 이름이 오갈 때마다 서로의 존재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공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걸어가던 순간 뒤에서 흘러나온 말이 귓가에 박혔다. 저 나이에 저게 뭐람. 낮게 번지는 수군거림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만호와 정자는 같은 질문을 품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난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 지금이니까 더 필요한 거다. 결국 만호는 용기를 냈다. 어느 저녁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을 때 그는 말했다. 정자 씨, 혼자보다 함께가 낫지 않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다.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함께의 방법을 배워봅시다. 그 순간 둘의 마음속에 늦게 핀 봄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들의 봄은 곧 폭풍을 불렀다. 소문은 집으로 번졌다. 만호의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진심입니까? 재산은요? 집은 누구 겁니까? 정자의 딸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그분 믿을 수 있어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두 사람의 가슴을 베었다. 만호의 아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자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고 정자의 딸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두려 했다. 이웃들 사이에선 재산 노린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정자는 견디다 못해 짧은 편지를 남겼다. 당신 때문에 아들과 싸우는 게 미안합니다. 잠시 거리를 두겠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쥔 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비는 끝날 기미가 없었지만 그는 알았다. 비가 멈추면 햇살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정자의 집 앞에 섰다. 배를 누르지 못한 채 서성이는 순간 문이 열렸다. 정자가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조용히 끌어안았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 피어났다. 둘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손님은 몇 안 되고 꽃은 국화 몇 송이, 음악은 한 곡이면 충분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다. 진심이 예식장이면 되었다. 그러나 그날 폭풍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아들과 딸이 친척들을 데리고 식장 문을 열었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고 상속과 재산, 진명이라는 단어들이 폭죽처럼 쏟아졌다. 정자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집은 이미 병원비로 팔았고 가진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호도 생전증여 확인서를 내밀었다. 이미 자식들에게 자산을 나눠주었고 남은 것은 검소한 연금뿐이었다. 모두가 믿었던 재산 노린 결혼이라는 혐의는 단숨에 무너졌다. 진실은 단순했고 남은 건 오직 두 사람의 진심뿐이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부모를 지키려 했지만 두려움이 잘못된 모양을 입었을 뿐이었다. 미안함이 길게 흘러내리고 식장은 침묵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작은 박수가 공기를 바꾸고 두 사람은 다시 서양문을 펼쳤다. 늦게 만난 사랑일수록 더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소문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믿겠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고 눈물은 미소로 변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집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설탕은 오른쪽 서랍, 약은 싱크대 위, 비상연락처는 냉장고 문. 전기장판 온도나 TV 채널로 작은 다툼이 벌어져도 마지막은 언제나 웃음으로 끝났다. 가족들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과 손편지를 들고 와 축하합니다고 말했다. 손주들의 웃음이 식탁에 퍼지고 빈자리를 애도하면서도 새로운 자리에 축복을 얻는 법을 배워갔다. 강변 산책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나란했다. 젊을 땐 앞서가던 발이었고 중년엔 뒤따르던 발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속도로 걷는 발이 되었다. 사랑의 속도는 나이가 정하지 않는다.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할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만호는 다시 차를 끓였다. 그러나 맞은편 의자는 이제 비어있지 않았다. 정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잔을 맞부딪히며 웃었다. 늦게 온 봄은 그래서 오래 머물렀다.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붙들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